안녕하세요. 금고엄마입니다. 여러분, 늦은 주말입니다. 제가 영상을 지금 이 시간에 올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원래 사실 제가 내일 아침에 올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오후부터 굉장히 제가 좀 바빠집니다. 이게 경영공시도 찾아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좀 더 안전한 곳에 또 예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또 발빠르게 계속 검색을 또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거의 한 두세 시간을 새마을금고 100군데를 다 찾아봤어요. 100여 군데 중에서 한 13군데가 경영공시 괜찮은 곳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좀 추천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이 시간에 키게 된 이유가 신협에서 특판을 또 월요일부터 진행을 한다고 해요. 제가 신협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막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 1년에 4%인 곳들이 사실 제가 막 검색을 해보니까 유동성 비율 굉장히 낮고 또 연체율이 또 높고 어디는 수익이 마이너스고 마음에 드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월요일부터 또 양평신협에서 특판을 진행을 한다고 해서 제가 또 발빠르게 또 찾아봤습니다. 경영평가가 1등급이고요.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시간에 켰습니다. 제가 지금 초췌해도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서 내용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낸 책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74페이지에 안전하게 은행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히나 이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항상 누누이 설명을 드리잖아요. 경영공시 중요하다. 경영공시 중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봐야 되는지 집중적으로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74페이지부터 조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74페이지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4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한번 신협부터 알아볼까요? 자, 양평신협 정기예금 특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연 4.1%로 조건이 없습니다. 경영공시부터 살펴볼까요? 경영평가는 1등급을 받은 곳입니다. 자, 요즘에 1등급 받기 진짜 힘들죠? 자, 순자본 비율부터 살펴볼게요. 순자본 비율이 뭐냐면 위험 규모에 비해서 자본이 얼마나 적정한가를 따지는 것인데, 이 자본의 적정성이 적정한가 8%에 가까울수록 양호한데 10.25%로 매우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순고정이야 여신 비율, 그러니까 연체 비율을 말하는 건데 이 자산의 건전성을 말하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나. 0%에 가까울수록 매우 양호한데 0.74%로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유동성 비율이에요. 유동성 비율은 뭐냐면 파산이 됐을 때 바로 현금으로 내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냐. 사실 그 양평신협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유동성 비율이 낮아요. 5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에서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판을 진행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이 이제 많아야 되는데 현금이 많이 유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판을 진행해서 예금을 많이 하면 유동성 비율이 올라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특판을 진행하는 것 같다. 다른 게 아니다, 목적이. 그래서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총 자산 순이익률, 이익을 한 해 동안 얼마나 냈나? 0.62%로 이익을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전년과 동일합니다. 수익률이.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자세히 특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개월에 연 4.1% 조건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목돈은 일시로 맡겨두는 상품이고요. 2024년 4월 22일 월요일부터 진행을 하는데, 월요일 자정부터 시작을 할지 아니면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니까 21일 일요일 자정까지 입출금 통장 개설하고 월요일 아마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정 안에 입출금 통장 개설하시고 자정 지나자마자 한번 보세요.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4.1%가 안 뜬다. 그러면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시 땡 하자마자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품명은 유니온 정기 예탁금인지 하나름 정기 예탁금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유니온 정기 예탁금으로 해놨고요. 금리를 보셔야 돼요. 1년에
뭐 4.1%, 유니온 정기예탁금 4.1%인지, 한아름 정기예탁금 4.1%인지를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온 정기예탁금으로 가입했을 때는 최저 30만 원부터 한도 제한이 없고요. 이 상품은 한도 제한이 없지만 아무리 1등급이라고 해도 신협은 각 법인별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 이 5천만 원 선에서 안전하게 가입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특판이기 때문에 하루 전날까지 입출금 통장을 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특판이 아니라고 되면 입출금 통장 당일날 개설하고 바로 예금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이게 특판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조회를 해보시면 뜨니까요. 그걸 확인하고 만약에 그 다음날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다. 그러면 그게 당일날 가입이 가능한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정 댓글에도 그 부분을 월요일날 되면은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협은 좋은 게 뭐예요? 자, 전국 어디나 신협 출자금 통장이 있으면 세금 우대 한도가 남아있다.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 우대 혜택이 됩니다. 이 세금 우대를 저율과세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나는 세금 우대 한도가 남아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협에다 가입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 원 한도 내 중에서 한 2천만 원이 신협에다 가입하면 세금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신협에다 가입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신협이 아무리 특판을 진행해도 4.1%잖아요.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거는 새마을금고인데 새마을금고는 4.2%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세금을 다 떼어야 돼. 과세로 떼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아예 난 만 65세가 넘어서 전액 비과세가 되고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전 금융기관 통탈해서 비과세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새마을금고를 추천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금리만 따지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안정적인 곳을 제가 또 추천을 해드릴 거니까 세금 우대 한도가 남아있으신 분들은 신협에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과세로 난 세금을 떼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뒤에서 설명드릴 새마을금고 가입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신협 가입 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 신협 입출금 통장을 먼저 개설합니다. 이게 언제까지예요? 특판이라고 되어 있으면 하루 전날까지 입출금 통장을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 자정까지 개설을 하시고 월요일 자정 지나자마자 조회를 해보세요. 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입이 되면 바로 가입을 하시고 아니면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출금 통장을 하루 전날까지 개설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입출금 통장에 불입할 금액 입금하고 예금에 가입하면 됩니다. 가입 시에 4.1%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새마을금고 더뱅킹 앱으로 1년 정기예금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죠. 과세로 되시는 분들 또는 전액 만 65세가 넘어서 비과세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금리만 또 따지면 되겠죠. 굉장히 가입하기가 또 쉽잖아요. 새마을금고는 입출금 통장이 하나만 있으면 전국 어느 새마을금고든 예금만 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기에는 자동으로 그 입출금 통장으로 내가 굳이 해지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원금과 이자가 들어오는 시스템이에요. 굉장히 편리하죠? 자,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총 13군데예요. 100군데 중에서 13군데를 추렸습니다. 자, 경영공시 좋은 곳들만 제가 또 뽑았고요. 지금 보여지는 왼쪽에 기본금리에다가 0.3% 우대금리를 더하면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금리가 됩니다. 우대 조건 뒤에서 살펴볼 건데 굉장히 쉽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자, 맨 위에 3.99% 김제하나 새마을금고만 대표적으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 2등급이고요. BIS 비율, 순자본 비율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본의 적정성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위험 규모에 비해서 자본이 얼마나 충분한가를 보는 것입니다. 8%에 가까우면 굉장히 양호한데 6.8%로 양호한 편이고요. 순고정이야, 여신 비율. 자, 대출 리스크 관리 얼마나 잘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자, 2.38%로 보통 수준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0%에 가까울수록 매우 양호하고요. 8%에 가까울수록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동성 비율입니다. 120.47%로 100%에 가깝거나 넘어가면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유동성 비율이라는 것은 파산이 됐을 때 바로 현금으로 내줄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자산 순이익률입니다. 이익을 얼마나 내는가. 마이너스인 것들은 제가 다 뺐고요.
플러스인 곳들만 했고요. 한 해 동안 얼마나 수익을 많이 냈는가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0.12%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고 전년 대비해서는 살짝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이라고 써 있는 거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동이라고 써 있는 건 전년과 동일하다. 증이라고 써 있는 건 전년 대비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금고들이 전년 대비해서는 수익은 감소했어요. 신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가 정말 많아졌다. 올해는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총 자산 같은 경우는 새마을금고 덩치가 얼마나 크니를 보는 것인데 1,000억 이상인 곳들만 제가 다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 미만인 곳들은 아예 제가 여기 넣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덩치가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또 안정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들만 다 추렸고요. 김제하나 새마을금고서부터 새경산, 도량, 형곡 새마을금고서부터 복형까지 제가 총 13군데를 다 추려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조회를 해보고 이 기본 금리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기본 금리가 아니네 라고 하면은 가입을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특판이 이미 마감이 됐거나 아니면 마감이 된 거예요. 아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김제하나 새마을금고 조회했는데 안 되네? 그럼 새경산 안 되네? 그럼 도량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암동, 청운효자동, 춘천동남, 한마음, 부림, 형곡, 원강, 그 다음에 평상, 봉덕이동, 복현, 새마을금고부터 알아볼게요. 조회를 하면 이 금고들이 연 3.9%가 조회가 될 거고요. 기본금리 3.9%에 우대금리 연 0.3%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한 금고당 예금자 보호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분산으로 예치를 하시면 돼요. 그럼 각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암동에서 5천, 청운효자동에서 5천 하면 각각 5천씩 보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계좌 개설이 가능해요. 여러 계좌 개설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금리에다가 우대금리인데 기본금리는 누구나 주는 금리고 우대금리는 우대 조건을 달성해야 주는 금리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대 조건 굉장히 간단해요. 맨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돈을 묶어두는 상품이고 기간은 1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은 곳이 도량 새마을금고죠. 기본금리가 3.93%로 조회가 될 거고요. 자, 우대금리를 포함해서 4.23%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도량 새마을금고도 1등급이라고 했죠. 경영평가. 여기도 정말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새경산 새마을금고예요. 여기는 기본금리를 조회하면 3.95%가 뜰 거고요. 우대금리 포함해서 4.25%로 여러분들이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김제하나 새마을금고예요. 여기는 기본금리 3.99%가 조회가 될 거고요. 우대금리 포함해서 연 4.29%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새마을금고 다 알아봤고요. 우대 조건 살펴볼게요. 자, 우대금리가 0.3%라고 설명을 드렸죠. 기본금리는 금고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우대금리나 우대 조건은 다 동일합니다. 세 가지인데 0.1%씩에서 0.3%고요. 첫 번째 우대 조건이 굉장히 간단해요. 예금을 가입할 때 만기 자동이체 설정란에 체크만 하면 0.1%를 가입 즉시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입을 할 때 새마을금고 입출금 통장에 돈 넣어놓고 예금 가입이 되잖아요. 만기가 되면 내가 굳이 해지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그 입출금 통장에 원금과 이자가 들어가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만기 자동이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입할 때 체크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더뱅킹 앱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알림한 버튼이 있어요. 종 모양. 그 알림한 버튼을 누르고 활성화를 시키면 0.1%를 만기시 받습니다. 그러니까 입출금 알림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되어 있어요. 푸시 알림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자동으로 그냥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예금에 가입하고 난 이후에 더뱅킹 앱 중간에 보시면 상단에 이체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누르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금에 가입하고 난 이후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회 이상 이체하면 되는데 새마을금고 입출금 통장에서 새마을금고 입출금으로 보내거나 새마을금고 입출금 계좌가 아니라 타인 계좌로 보내도 돼요. 그러니까는 금액 상관없거든요. 10원씩 6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금에 가입하고 난 이후에 6번 하시면 되고요. 그럼 난 3개를 가입했는데 나눠서 분산 예치 때문에 그러면 최종적으로 예금 가입 다 하고 나서 더뱅킹 앱 들어가서 이체 6회 이상은 한 번만 달성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세 가지 모두 굉장히 간단해서 누구나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자, 더뱅킹으로 가입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고요. 메인 화면에서 중간에 예적금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전용 상품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주소로 찾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MG 더뱅킹 정기예금을 클릭해 주고요. 자, 금고명의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김제하나 금고를 검색할 거다. 김제하나 기본금리 3.99%를 확인하시고요. 새경산이다. 그러면 기본금리 확인하시고 도량도 이렇게 기본금리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가입할 금고를 조회하면 되고요. 약간 상품 설명서 동의 클릭해 주시고 신분증 촬영해 주신 다음에 계좌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본인 확인을 위한 고객 확인 의무제도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직업란에 체크, 거래 목적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 목적은 저축 및 투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가입 화면에서 타 지역이다. 난 만 65세가 안 넘었고 타 지역이야. 그 새마을금고, 해당 새마을금고에 출자금이 없어. 그러면 과세를 중간에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만 65세 이상 됐고 나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돼. 그럼 비과세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리면 우대 금리 조건, 제가 말씀드렸죠. 만기 자동이체 설정을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맨 밑에 설정함에 반드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가입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대 조건은 맨 밑에 알림한 버튼 눌러서 활성화시키면 우대 조건 두 번째 달성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메인 화면 더뱅킹 앱에서 중간에 이체 버튼을 눌러서 6회 이상 이체하면 됩니다. 굉장히 우대금리 조건 달성하기 쉽죠?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가입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 모두 다 알아봤고요. 만약에 나는 신협 특판을 놓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특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또 제가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세금 우대가 안 되시는 분들, 과세로 가입이 되시는 분들 또는 만 65세가 넘어서 비과세 혜택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새마을금고를 제가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거기가 신협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거기다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블로그 이음 맺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금고 엄마의 돈 공부 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